이 B로 표시하는 이유는 이 자개장은 마그네틱이니까 M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연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비오 사바르라는 사람의 비오 이름을 따서 B로 표시합니다. 비벡터로. 네, 오른쪽에 가보면 쭉 이제 19장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있는데 1절이 바로 자기장 이렇게 나오죠. 또 2절도 자기장에 대한 얘기가 되고, 이렇게 이제 자기장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1, 2절 설명하고, 자기장 내에 대전입자는 전하를 얘기하죠. 전하. 전기 전하가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운동하는지. 요거는 3절, 4절, 5절에서 다 자기력이에요. 자기력. 3, 4, 5절은. 그래서 우리 전기장과 전기력 공부했던 것처럼 자기장과 자기력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넘어가면 다시 또 자기장이죠. 자기장, 자기장, 또 자기력. 그래서 내용이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여기 6절하고 7절은 이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기장을 만드는 원천, 다름 아닌 여기 제목에 나와 있죠. 전류입니다. 전류.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 이게 19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전기장은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수에 의해서. 수가 전기장을 만드는 그런 근원이 되는데, 자기장을 만드는 근원은 바로 전류 I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대응시키면서 같이 알아둬야 정리가 잘 됩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험에서 하는 건 이 6절과 7절이죠. 6절과 7절. 실험에서 직선도선이 자기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 이제 지난주하고 오늘 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하는 실험은 여기 이제 20장으로 넘어간 챕터 20의 실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따라갈 수가 없어서 실험을 먼저 하고 이론 공부로 보충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먼저 나온 건 이제 자기장에 대한 소개. 자기장이 그럼 뭐냐, 그런 내용들부터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자석, 그죠? 마그넷, 그렇죠, 마그넷. 자기장은 자석이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장은 자석이 만든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자석이 자기장을 만드는 건 알고 있어. 근데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장을 만드는 건 자석도 만들 수 있지만 자석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 여기에 우리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을 만들 수도 있다. 이게 이 20장에서 중요한 겁니다. 나침반이 왼쪽 이렇게 이제 그림에 있어요. 나침반은 그 자체가 자석이죠. 나침반 자체가 자석이어서 이 빨간색 자석 극하고 하얀색 극, 두 극이 있죠. 두 극. 자석에는 두 쪽이 있어요. 두 쪽이. 그래서 한쪽은 뭐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놓고, 한쪽은 또 글씨도 써놓죠. N, S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석은 항상 두 극으로 되어 있어요. N극과 S극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N극과 N극, S극과 S극은 서로 밀어내는데, 이제 다른 극이죠. 이렇게 NS 쪽은 S고 다른 쪽은 N극이에요. 그러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도 뭐 알고 있었을 테고. 그래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제 N극과 S극. 그래서 N극은 노스에 이제 N을 따오는 거고, 사우스에 S를 따와서 S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N극이 북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N극이라고 둔 거예요. 북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가리키는 방향 때문에 N극, S극이라고 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기적 성질을 자기 또는 자성이라 하고, 이런 물체를 자석,
마그네트라고 합니다. 쭉 아래 내려가 보면 자기 홀극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기 홀극. 홀은 한 개에 있다는 얘기고 자기적으로 하나의 극, 양쪽에 N극, S극이 있는데 N극만 있는 격리된, 즉 N극만 있는 자석을 자기 홀극이라고 합니다. 또는 S극만 있는 자석을 자기 홀극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런 건 발견이 안 됐어요. 발견한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제 탐구심이 강한 사람들은 N극과 S극이 이렇게 한쪽 자석에 있으니까, 하나의 자석에 있으니까 반을 잘라보면 분리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자르면 한쪽이 NS, 다른 쪽이 S, NS 이렇게 계속 생겨나지. 잘라지지 않는 거야. 물리적으로는 잘라지는데 자석 양극은 항상 있어요. 그죠? 마치 우리가 이런 막대가 있는데 막대의 끝은 항상 두 끝이잖아, 두 끝. 그죠? 근데 자른다고 해서 이 막대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한쪽은 왼쪽 끝, 오른쪽 끝이 항상 원래부터 있는 거죠.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렇게 자석이라고 하는 건 아주 신기하죠. 원래부터 막대의 양쪽 끝이 있는 것처럼 항상 한 끝은 S극, 다른 한 끝은 N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전기는 안 그래요. 그죠? 전기는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양전화, 음전화가 이렇게 있잖아. 같은 양전화끼리는 밀어내고 같은 음전화끼리도 밀어내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로 있을 때 분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자르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죠? 왜냐하면 본래 다른 거였어요. 본래부터.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는 예를 들어서 이거 양성자예요. 그죠? 전자 이렇게 되겠죠? 원래부터 다른 입자입니다. 원래 입자. 그죠? 하지만 이 N극, S극은 입자가 아니에요. 입자 하나로서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아니라 입자 하나라면 그 입자의 오른쪽 끝, 왼쪽 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하학적 의미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입자 자체가 아니라 입자가 나타내는 성질인데 위아래 오른쪽 왼쪽 있는 것처럼 항상 분리될 수 그 두 개가 같이 있다 이런 얘기죠. 전기와 같이 전기력선이 있는 거와 같이 이제 자석에서도 자기력선이 있어요. 자기력선, 자기장선이 되겠죠. 이거는 쭉 넘어가 보면 이 다음 페이지 그림에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는 자석에서 N극, 여기 S극 자석에서 자기장선이 N극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시다. N극에서 나와서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돼 있죠. 나와서 쭉 돌아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S극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불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가보면 A번 그림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이 선이 패곡선이죠.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갔다가 다시 S에서 N으로 계속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끊이지 않는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기는 안 그렇잖아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어요. 전기력선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자기력선은 시작 끝이 없다. 자석 속에서는 반대로 S에서 N으로 가죠. 방향이. 이런 게 이제 전기하고는 다릅니다. 전기를 한번 또 비교해 보면 전기력선은 양전화에서 나와서 음전화로 나와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래부터 분리되어 있었죠. 본래부터. 그래서 이 사이에서도 이렇게 가요. 하지만 얘는 분리가 아니죠. 그냥 한 몸통입니다. 한 몸통. S로 들어온 게 N으로 다시 이렇게 나가도록 이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물론 이제 극이 따로 있으면 이렇게 외부에서 보면 이렇게 되지만 이거 역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제 분리가 아예 돼 있죠. 이 사이에서는 이거는 다른 자석이니까 물론 이쪽에는 반대쪽에 S극이 있겠고 반대쪽에 N극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나온 거 어떻게 돼요? S극으로 들어가서 일부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나온 건 어때요? 이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치 끝나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이렇게. 이때는 이제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요 그래서 이 B번하고 C번은 같은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이제 인력이 작용하는 그 역선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청력이죠. 서로 밀어내는, 밀치는 힘이 작용하는 걸 자기력선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형태가 되겠고, B번은 그런 건 말굽자석 또는 U자형 자석이라고 하잖아. 이 사이에서는 좀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보면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잘못 표시됐죠? 자기력선이. 그죠? 제가 틀린 게 있네요. 그죠?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야죠. 가운데. N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야지. 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N에서 나와서 S 들어가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잘못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이 사이에서만 방향을 반대로 바꾸세요. 예. 엉뚱하네. 예. 여기 보니까 지금 봤네 나도. 제가 화살표가 요 사이에서 화살표가 다 틀려 있습니다. 자. 보면 화살표의 방향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이렇게 들어간 게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간 게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여긴 잘 돼 있는데, 그치? 갑자기 화살표가 바뀌네요. 말도 안 돼. 자, 그리고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자석 주위에 이게 하나의 작은 나침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동그란 나침반. 자석입니다. 요 세 개 들어있는 긴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에 따라서 정렬을 하죠. S극은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은 서로 끌어당기도록. 지구자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자기장은 다음 페이지 그림에, 몇 페이지예요? 503페이지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나침반을 두면 여기쯤 살고 있죠? 나침반을 두면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킵니다. N극이. 그러면 지구의 북극은 S극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침반의 S극은 남극을 반대로 가리키죠. 그 얘기는 남극에서 뭐가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그렇지. 남극에는 N극 자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S극을 끌어당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쪽이다라고 하는 건 지리적으로 북쪽이지만 자석으로 얘기하면 S극이에요. 그 자체가. 남쪽은 자석으로 얘기하면 N극이 됩니다. N극. 뭐랄까 좀 반대로 되어 있다고 할까요?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축이 지구의 회전축, 자전축하고 일치하지도 않아요. 자석의 축이.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지구과학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하죠. 그죠? 왜 일치하지 않는지. 옛날에는 일치했었는데 지금은 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다시 일치하지 않았다가 다시 일치하도록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두 축이 이루는 각도가 약 11도 정도 됩니다. 그죠? 태양의 영향이나 뭐 달의 영향 이런 것까지 또 고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자, 자기장의 정의는 이제 자기장의 크기나 방향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가 이런 얘기죠. B가 벡터라고 그랬잖아. 벡터니까 이거의 크기, 이거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냐 이런 얘기예요. 크기라고 하는 건 뭐 단위까지 포함하겠죠. 전기장 E는 어떻게 정했어요? 전기장 E. 그럼 이제 생각이 나야죠.
그래야지만 둘을 또 비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대전 입자가 전하가 자기장 내에서 움직일 때는 자기력을 받는다. 전기장은 어땠어요? 전기력과는 매우 다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전기장 속에서 전하는 존재하기만 하면 힘을 받죠. 그냥 그렇죠? 전하가 있는 곳에 전기장에 가해지면 그대로 바로 힘을 받는데 자기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하가 받는 건 똑같아요.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같은데 작용한다는 건 같은데 얘는 움직일 때만 힘을 받아요. 움직여야지만 힘을 받는 겁니다. 정지하고 있으면 힘을 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비교가 되겠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림 505페이지 그림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504페이지, 505페이지. 504페이지는 식이 나와 있는 거고 505페이지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식을 공부할 때는 1번식, 2번식을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고 1번식, 2번식 두 가지를 외우면 되고 그림 가지고 공부할 때는 이 그림을 볼 때 505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6번 그림에서 여기 전하가 있죠. 양전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양전하가 V라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런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전하가 있는 위치에서의 그 점에서의 자기장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자기장 B 녹색으로 표시된 이런 벡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어떻게 자기력을 받냐? B하고 V가 만드는 평면 있죠. B와 V가 이제 한 평면 위에 놓여 있게 할 수 있는데 그 평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가해집니다. 그 얘기는 이 수직한 방향으로 가해진 FP는 이 속도에도 수직이고 자기장에도 수직이라는 얘기죠. 고등학교 때 혹시 벡터 공부하거나 이 도형 공부할 때 이거 수직 조건 공부하잖아. 평면에 수직한 벡터. 평면에 수직한 벡터니까 말로 표현하면 되게 뭔가 이상하지만 이게 평면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나 수직으로 나오겠죠, 그죠? 아니면 수직으로 들어가 이게 수직한 벡터잖아. 이 평면에 자기장과 속도가 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자기장과 속도가 만드는 이 평면에 수직하다는 얘기는 자기장에도 수직이고 이 속도에도 수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데 수직인 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오른쪽은 똑같은 그림을 좀 입체적으로 옆에서 달리 이제 본 각도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방향의 자기장이 이렇게 있고 얘가 전하가 위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힘은 둘이 만드는 거에 이제 수직이 될 테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여기서 이 평면은 자기장을 포함하는 평면이 아니라 VB 평면을 또 평면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이 일관적이지 않지, 그죠? 왼쪽에는 VB 평면을 보여줬다가 오른쪽에는 FV 평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것 같지만, 근데 B번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양전하가 이렇게 힘을 받는다면 음전하는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양전하, 음전하, 즉 부호에 따라 전하의 부호에 따라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데 이 방향을 이제 보기 위한 방법이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이 방향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쉽게. 그림 보면 막 복잡한 것 같은데 오른손 법칙의 그림이 뭐냐면 엄지손가락을 V로 하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B로 했을 때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하가 이렇게 V로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서? B가 이렇게 있는 공간 위치에서. 그럼 이 전하는 이렇게 힘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얘를 V, 얘를 B, 얘를 F라고 해도 되고 반대로 얘를 V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이거를 V, B, F라고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오른손 법칙 혹시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또 물리학을 공부했던 사람은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이런 거 뭐 알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감아주는 걸로도 하지. 그래서
한 번씩 해봐야 돼. 여기 V가 이런 방향이잖아. 오른쪽 아래 이렇게. B는 저쪽 방향이고 V에서 B로 이렇게 감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감아요. 이렇게. 그럼 엄지손가락은 이 VB 이렇게 감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이게 입체니까 이렇게 하면 위쪽 방향이 되죠. 왼쪽으로 하면 반대가 되니까 안 돼요. 오른쪽으로 해서 위로 되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시험 보러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러 가면 왼쪽으로 막 일부러 하는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틀려라 막 이렇게. 수능 보러 가서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수능 보러 가서 자기장 문제 나오면 두 손을 막 써요. 뒤에 있는 친구가 물리 공부를 별로 안 한 친구가 보면 아, 왼손 쓰는 건가? 자기도 왼손 쓰고 막 이런. 틀리지, 그치? 오른손, 항상 자기장은 오른손. 그런데 왜 플레밍의 왼손 법칙도 있잖아. 또 공부했던 사람은. 그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아, 이거 쓸 때는 오른손 쓰고 이런 거 나오면 왼손 쓰자, 이렇게 했던 건데, 사실, 일반 물리책에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말은 잘 안 나와요. 무조건 다 오른손을 씁니다. 근데 이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뭐냐에 따라 이제 왼손처럼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어쨌든 지금 여기 나온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방법대로 그대로 하면 되고 손바닥을 쓸 사람은 손바닥 V, B 그러면 F가 하늘을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V 여기 V 지금 우리 교재처럼 엄지손가락이 V 이렇게 V, B 그러면 F가 가운데 손가락이 위로 가리키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도 되죠. V, B F가 엄지손가락 위로 가게.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다 돌아가는 거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직접 해봐야죠. 아니면 그냥 보면 바로 또 알아요. 그죠? VB 이렇게 위로 F 아래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는데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는 벡터식이 3번, 2번식입니다. 2번식. 요즘에는 아마 벡터를 안 한다고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안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지금 얘기한 걸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벡터 배운 거야. V와 B를 곱해서 F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V와 B를 곱해서 F가 나오는데 크기도 같게 해주려면 Q를 곱하면 돼요. Q. 그래서 F는 QVB 이렇게 암기를 해야죠. F는 QVB. 원래 전기력은 어땠어요? F는 QE였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F는 QE였어요. 그래서 이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전기장 방향과 같아요. 하지만 전하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V에도 수직이고 B에도 수직이다. 이거를 이렇게 벡터로 표시한다고. V 곱하기 B. 그런 벡터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적이라고 그랬죠. 외적. 이거는 벡터 곱이라고 합니다. 곱하기 두 벡터를 곱하는 방법 중에서 벡터 곱 또는 외적. 이 기호가 곱하기로 크로스로 생기잖아요. 크로스 십자가. 그죠?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가위처럼 생겨서 가위곱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되게 별명이 되게 많아. 그냥 외적 그러면 되는데 영어로 아우터 프로덕트죠. 밖으로 곱한 걸. 밖으로 곱했다가 아니라 서로 가위지경을 곱했다, 수직으로 곱했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 수직이잖아요. 수직. 그것도 같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곱했다. 그래서 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는 QVB 요거를 크기를 구할 때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그거에 사인 값을 곱하면 크기가 나와요. 아래에 있는 2번식은 크기와 방향을 다 표시한 거고 크기만 구할 거야 그러면 QVB에 사인 세타를 곱해줍니다. 만약에 90도라면 그냥 QVB가 되겠죠. 사인 90도가 1이 될 테니까 V하고 B가 방향이 같다면 전하가 움직이는데 B방향으로 평행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세타가 0도가 되죠. 또는 180도가 되죠. 그럼 사인 세타는 0입니다. 그냥 그대로 0. 결과적으로 자기력은 어느 경우에 자기력을 받냐면
자기장에 대해서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데 수직 방향으로 움직일 때만, 자기장하고 수직으로 움직일 때만 자기력이 가해지는 아주 이상한, 아주 요상한 그런 힘이죠. 자기력은. 근데 수직으로 움직일 때 힘이 가해지는데 그 힘도 V에 다시 움직이는 방향에 다시 또 수직인 거죠. 자기장에도 수직이고 움직이는 방향에도 수직이고. 똑같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단위를 봐야죠. 단위를 보면 B만 남겨놓고 이항해버리면 QV분의 F가 되겠죠. 쉽게 그냥 F는 QVB 이렇게 외워요. 그죠? F는 QVB. 그러니까 B는 QV분의 F가 되겠지. 단위만 따져보려면.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고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단위가 어디 나오죠? 아래 나오네. 아래. 그죠? 이 단위를 알파벳이 너무 많잖아. 뉴턴, 쿨롱, 미터 퍼 세컨드 곱하기.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T라고 씁니다. 알파벳 T, 대문자 T.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거를? 요즘에 너무 유명한 용어가 돼버려갖고 테슬라 전기차, 그죠? 전기차 보면 저 자기장의 단위인데, 금방 알겠지. 자기장의 단위인데 이제 사람 이름을 쓴 거잖아요, 그죠? 테슬라라는 전기학자가 에디슨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전기학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아마 유럽 사람인데 유럽에서 이민 간 거야, 미국으로. 그죠? 에디슨은 미국 사람인가요? 미국이잖아요, 그죠? 에디슨은 미국의 전기회사를 만들잖아요. 에디슨 전기회사, 그죠? 그 에디슨 전기회사 말고 또 유명한 전기회사 있죠, 미국에. 이제 같은 회사일 건데 아마. 갑자기 내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나중에 그게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회사도 있고, 미국의 유명한 두 가지, 옛날부터 전에 내려온 두 회사가 제너럴 모터스하고 또 전기 회사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찾아보세요. 테슬라는 원래 에디슨의 그 직원이었어, 직원. 에디슨의 직원이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되게 무시했어요, 에디슨이. 됐어, 그런 걸 뭐하러 해? 막 이렇게. 뭐 좀 해보자 그러면 됐어, 그냥 됐어. 일이나 하시오, 막 이렇게. 무시당해서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회사하고 똑같은 전기회사를 차려서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유럽이었는데 어느 나라였는지 모르겠는데 터키 근처에 있는 나라인가 아마. 우즈베키스탄이 아니라 어느 나라였을 거예요. 본 토박이가 아니죠. 미국 토박이가 아니에요. 오스트리아인가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그래서 무시당하기도 했지. 미국 사람이. 근데 미국은 사실 옛날에 영국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영국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백인이었어, 에디슨이. 테슬라가 기분이 나빴죠. 일론 머스크는 어디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아마 어디? 남아공 사람인가? 그래요? 어쨌든 미국 사람이 아니야, 걔도 토종. 그래서 이름을 테슬라라고 지은 거예요. 자기는 미국 사람이 됐지만 왜 테슬라라고 지었냐? 이게 혁신의 아이콘이야. 옛날에서 전기에서 많이 회자되는 얘기예요. 혁신의 아이콘. 이 사람이 전통적인 뭔가를 좀 반대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일론 머스크가 존경한다고 해야 될까? 좀 자기한테 영감을 준 사람이지. 그래서 테슬라라고. 대단한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는. 여기 이제 웨버,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웨버. 근데 테슬라는 단위 넓이당 웨버입니다. 그냥 웨버가 아니라
자기장은 단위 면적당 미터 제곱당 웨버. 웨버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자기 선속의 단위예요. 웨버는 나오니까. 근데 자기 선속. 선속이라는 거 어디서 공부했었는지 알아요? 기억나요? 이게 이런 그렇지. 전기 선속. 나중에 별로 그렇게 자세히 안 했어요. 그냥 전기 선속은 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우스 법칙 할 때 전기장 곱하기 면적을 전기 선속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기장 곱하기 면적을 전기 선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선속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그럼 면적당 웨버. 그래서 얘가 바로 자기 선속입니다. 웨버가. 그런데 자기장하고 전기장은 이걸 똑같은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둘 다 장이니까 전기장은 전기장, 자기장은 자기장 그러니까 똑같은데 자기력을 내면 자기장, 전기력을 내면 전기장 이렇게 알고 있지만 같은 단위조차 다른 거죠, 아예. 단위가 다르잖아요. 전기장은 뉴턴 퍼 쿨롱이고 자기장은 뉴턴 퍼 쿨롱에다가 미터 퍼 세컨드 속도를 더 나눠준 거지. 그래서 전기장 나누기 속도가 자기장이에요. 전기장 나누기 속도를 해야 이게 자기장이 나온다고. 같은 장이라고 해서 같은 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은 아예 다른 겁니다. 아예. 그죠? 전기장과 자기장은 아예 다른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대니까 공대에 가면 물리에서 배웠던 자기장을 또 다른 말로 바꿔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B를 자기장이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에 U 곱하기 H한 H를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기장의 색이. 자기장, 자계, 이걸 그려놓고 자계라고 해요, 또 자계. 용어가 너무 많아. 우리는 한글 용어, 한글하고 섞어 쓰잖아. 그죠? 한자어하고 영어하고 또 순우리말 이거하고 섞어 써요. 자기장이 순우리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한자어지, 자기장. 마당장자잖아, 마당장자. 그죠? 마당장자. 전기장, 예, 장자인데, H라는 기호를 해놓고 이걸 또 자계라고 해요, 자계. 어떤 자계는 또 자기장이라고도 합니다. 책마다 달라. 그러면, 자기장 그러면 얘를 얘기하는 건지, 이걸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겠죠? 헷갈려요. 그래서 자계라고 한다고.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뭐 통일을 하든가, 그죠? 통일을 안 하죠. 통일을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기장 그러면 자기장은 요걸 뜻할 수도 있고 요걸 뜻할 수도 있어요. 자계라고 하면 H를 뜻해요. B는 자기장이라고 공부하잖아. 자기장이라고 공부하죠. 지금은 나중에 뭐라고 공부하냐면 자속 밀도라고 공부합니다. 그럼 자기장과 자속 밀도가 같은 건 물리학 공부할 땐 같아요. 근데 물리학을 벗어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대에 와 있잖아, 지금. 공대에 가서 이제 다른 전공에서 공부하면 그땐 또 자기장이라고 하는 걸 H로 바꿔서 얘기하고 B를 자속 밀도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이제 물리 공부할 때는 구분할 필요가 없죠. 요게 자기장 요거밖에 안 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다른 과목에 가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 기사 아니면 기계 기사 공부할 거야. 그래서 자격증 딸 거야. 그러면 용어가 바뀐다고요. 그때는 알겠죠? 헷갈리지 말라고 나중에. 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 여러분들 만할 때. 나는 이제 물리학 이과하고 공과를 다 나와갖고 왜 용어가 이렇게 다르지?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 나중에 혼자 보니까 책마다 용어가 다르더라고. 책마다. 영어식 표현에서는 마그네틱 필드 그냥 자기장을 마그네틱 필드라고 합니다. 그렇죠? 마그네틱 필드. 그거를 마그네틱 필드라고 물리책을 보면 마그네틱 필드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일렉트릭 필드라고 나와 있고. 근데 이걸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자속 밀도라고 그래서 density of magnetic flux라고 또 바꿔 읽는다고. magnetic flux density 이렇게 읽거나. 용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헷갈려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기 선속 얘기하다 그랬죠. B는 면적당 자기 선속이에요. 이거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원이 같다는 얘기. 왼쪽은 차원이 같다는 얘기고, 이건 차원이 같은 차원이라는 얘기고, 이건 아예 같은 거예요. B는 면적당 자기 선속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같다. 이거는 그렇죠? 이건 같아요. 전기 선속을 전기장 곱하기 면적이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 선속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에요. 자기장 곱하기 면적. 요건 같아요. 요거는 장의 면적을 곱해서 선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같아요. 요거 보면은 물리적인 용어가 타당한 것 같아. 또 이렇게 보면 물리적인 용어가 타당한 것 같아. 그죠? 장 곱하기 면적은 속. 영어로 플럭스를 우리말로 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어로. 필드하고 면적을 곱하면 플럭스가 나와요. 플럭스로 정의하는 거죠.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맞는 것 같아서 물리체계는 이렇게 나와. B를 자기장이라고 한다고. 이제 다른 이제 전기공학을 공부한다거나 전자공학을 공부한다거나 기계공학을 공부한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안 부른다고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B를 쓰면 면적당 자기 선속이 되잖아. 그렇죠? 그럼 면적당 그러면 밀도잖아. 이게 밀도. 면적에 대한 밀도. 그래서 density of magnetic flux라고 한다고. 자속 밀도라고 한다고. 이거를. 얘를 나중에는 자속 밀도. 이게 자속이니까 자속을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자속 밀도. 그러면 전기장은 뭐라고 불러야겠어요? 전기장은 뭐라고 불러야겠어요? 전속 밀도라고 불러야 될 것 같죠? 실제로 전속 밀도가 되는 거예요. 전기장은. 전속 밀도. 그렇죠? 전기장은 전속 밀도. 근데 그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그렇게 전속 밀도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용어는 없고 그냥 전기장이라고 한다고. 근데 얘는 바꿔 부른다고 이렇게 자속 밀도로. 별거 아닌데 너무 시간을 썼네요. 예. 여기 쿨롱 퍼 세컨드를 쿨롱 퍼 세컨드로 바꿔서 쓰고 미터를 뒤로 그냥 쓰면 쿨롱 퍼 세컨드가 암페어가 되죠. 초당 전하량이니까 암페어하고 같은 단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같아요. 이게 전부 다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4개가 다 동일한 단위다. 가장 많이 쓰는 단위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장 많이 쓰겠죠. 왜 공대에 가면 이런 거 싫어하잖아. 하나씩 분석해서 쓰는 거 싫어하잖아. 그렇죠? 무조건 간단하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중에서도 맨 앞에 있는 단위가 친숙하죠. 테슬라. 1테슬라 정도면 어느 정도 자기장이냐? 1테슬라는 엄청나게 큰 자기장이에요. 여러분들이 1테슬라를 경험할 일이 거의 없어요. 여기 쭉 내려가 보면 1테슬라는 만 가우스입니다. 만 가우스. 그래서 CGS 우리가 1m는 100cm라고 쓰는 것처럼 MKS 단위에서는 테슬라를 SI 단위로 쓰지만 CGS 단위인 가우스가 일상적에서 많이 쓰이는 자기장 단위입니다. 산업 분야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일상에서 그런 얘기죠. 일상에서. 여러분 지구 자기장이 어느 정도 돼요? 열심히 실험해서 지구 자기장과 비교해서 전선이 만드는 자기장을 여러분들이 실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 자기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면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얼마인지 각도 측정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 지구 자기장은 쭉 여기 있네요. 대략 0.5 가우스가 됩니다. 0.5 가우스. 그러면 1테슬라로 표현하면 50만 분의 1 가우스라는 얘기죠. 테슬라라는 얘기죠. 0.5. 지구 자기장이 50만 분의 1, 5만 분의 1이죠. 5만 분의 1 가우스 정도 됩니다. 앞에서 그림에서 봤던 이런 막대 자석, 여러분 문구점 가면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NS 된 막대 자석. 이런 막대 자석 극에서 자기장이 세겠죠. 이거는 자기 선들이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극 주변에서 자기장이 한 200가우스 돼요. 200가우스.
아주 큰 말굽자석, 철물점이나 아니면 철공소 같은 데 가면 큰 들지도 못하는, 그죠? 여러분 가방만한데 못 들어요. 무거워서. 그죠? 이런 자석은 이 자극 근처에서 자기장이 센데 이곳에서 한 1000가우스, 2000가우스 정도 됩니다. 가우스, 2000가우스. 그래봐야 0.1 테슬라, 0.2 테슬라밖에 안 되는 거죠. 자석을 크게 만든다고 해서 자기장이 강해지는 게 아니죠. 자석을 크게 만들어도 이게 공간에 퍼질 거 아니야. 이렇게 면적이 크면 당연히 큰 면적이니까 면적당 자속은 약한 거지. 그게 자기장이라고. 면적당 자속. 그래서 아주 강한 자기장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전자석. 전류를 흘려서 자기장을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전기를 흘려서 자기장을 만드냐? 전류를 흘려서. 내가 자기장을 조절하고 싶으니까. 전류가 작게 흐르면 자기장이 작아지고 전류가 크게 흐르면 자기장이 커지겠죠. 의무의대로 막 조절할 수 있잖아.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자기장 방향도 바꿉니다. 이걸 자석으로 조절하려면 조절이 안 되겠지. 불편하겠죠. 자석을 멀리 가져가야 자기장이 약해지고 가까이 가져가야 자기장이 커지고 자석을 반 바퀴 돌려야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지잖아요. 이제 손으로 하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류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이 자기장은 특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터 만들 때 많이 쓰이는 거예요. 모터. 자석 뭐에 쓰냐? 자석이 뭐에 쓰이냐? 모터 만들려고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전공에서는 그죠? 여러분 전공에서는 전기 모터 만들려고 하는 거지. 자기력을 가해야 힘을 가해야 얘가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